완전 연결법입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얘는 최장거리죠. 이제 말이 헷갈려요. 왜 가장 긴 거를 고르지?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처음에 거리는 단거리를 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애리조나하고 보스턴 5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뭘 고르냐면은 제일 작은 걸 골라야 돼요. 얘를. 맞죠? 거리가 제일 작아야지만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애리조나하고 커먼웰스하고는 제일 거리가 작기 때문에 얘를 고릅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애리조나하고 커먼웰스하고 묶였으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아까 전에랑 똑같아요. 아까 전에 똑같은데 이거죠? 아이고. 똑같은데 이거죠? 애리조나하고 커먼웰스라고 묶였으면 애리조나하고 보스턴까지의 거리는 2.01이고요. 얘니까 얘랑 그 다음에 커먼웰스하고 보스턴하고 거리는 요거죠. 이 중에 뭘 고르는 거예요? 맥스 값을 고릅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계속 좁혀 나가는데 그 둘 사이의 거리의 맥시멈을 찾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됐어요? 아까 전에는 미니멈을 고르면 1.58이 떴죠. 이 둘 사이의 대표 거리로. 지금 대표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룹의 대표 거리. 그래서 옛날에는 좀 전에는 요걸 찾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대표 거리니까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겠죠. 당연히. 맞죠? 맞지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대표 중에 대표 거리를 뽑아요. 뽑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대표 거리를 뽑은 다음에는 어떻게 고르냐면은 이 중에 이 나머지 이제 이걸 골랐으니까 이 중에서 또 큰 걸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대표 거리를 고르는 거가는 그러니까 둘 중에 대표 거리를 고를 때 맥스를 고른다는 거지. 이제 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최소법을 고르는 겁니다. 골랐으니까 대표 거리를 골랐으니까 군집할 때는 미니멈을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걸 골라야 돼서 얘를 골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뉴욕하고 보스턴이 걸리겠죠. 요렇게. 맞죠? 두 번째로. 얘가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에 또 골라줍니다. 얘를 골라주면 뉴욕하고 보스턴하고 또 골라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뉴욕하고 애리조나 커먼웰스하고 거리는 얘, 뉴욕하고 보스턴하고 애리조나 커먼웰스하고 공동거리는 얘, 이렇게 나오죠. 이 둘 사이의 거리.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 사이의 거리 중에 또 뭐를 골라요? 맥스를 고릅니다. 그래서 3.02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대표 거리를 고를 때 미니멈으로 고를 거냐,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고를 거냐, 둘 사이의 평균 값으로 고를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르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대표 거리를 뽑았으면 그 다음에는 최소 가장 적은 거리로 묶어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얘 중에서는 맥스 값이 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죠? 당연히 맥스 값 했는데 전체 이제 그룹으로 묶을 때는 최소 값이니까 얘가 또 그룹으로 세 번째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단일 연결법으로 하나, 완전 연결법으로 하나, 그룹이 비슷하게 묶이죠? 다만 뭐가 먼저 묶이고 뭐가 나중에 묶이는 거냐의 차이지 거의 보면은 비슷하게 같이 묶여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걸 쓰는지 비슷하게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방법의 차이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로 묶어주면 되죠. 이제 여기서.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묶이냐면은 애리조나하고 커먼웰스하고 가장 적은 값인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는 얘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최장거리법을 하니까 완전 연결법을 하니까 얘가 두 번째. 첫 번째 군집. 첫 번째 군집, 두 번째 군집,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군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이렇게. 자, 뭔지
이제 대충 가면 잡히죠? 그래서 최소 연결법, 최대 연결법은 둘 사이 그 두 집단 간에 대표 거리를 뽑을 때 가장 적은 값을 고를 거냐, 가장 큰 값을 고를 거냐 이 얘기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전체 중에 고를 때는, 그룹을 묶을 때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왜냐면 거리가 가까운 게 나랑 제일 친하니까 그렇게 고르는 겁니다. 자, 완전 연결법의 의미를 알겠죠? 연결법의 단일 연결법, 완전 연결법은 그룹을 묶어 나가면서 그 그룹의 대표 값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 값, 맥시멈 값, 평균 값 이거를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계층적 군집 방법에 우리가 장점을 보면 군집수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요. 100개까지. 쭉 만들어 놓고 커트를 합니다. 몇 개 자르면 될까요? 2개 잘라주세요. 2개로 커트. 3개 잘라주세요. 3개 커트. 해서 나오는 군집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이 순전히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군집화 프로세스가 보여지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딱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봤잖아요. 계산하고 돌린 다음에 또 계산해주고 또 계산해주고 하니까 100개면 계산을 100번, 1000번 계속 계산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속도가 무지 느려요. 그래서 계산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리 척도의 변동에 비해서 이제 조금 로버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상치에 민감해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층적 군집 방법으로는 이렇게 통계적 군집 방법으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거보다는 주로 뭘 쓰냐면 K민 군집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즘 이제 기업에서 응용할 때는 뭐냐면 이제 계층적 군집 방법은 잘 안 써요. 거의 안 쓰죠. 왜냐면은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수천 건, 수만 건 있잖아요. 고객이. 그거를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돌리면은 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돌리고, 대부분은 K민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떻게 군집화 되는지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설명을 먼저 해줘야, 이런 식으로 군집이 묶이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앞에 잠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뒷부분에는 비계층적 군집 방법을 할 거예요.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실제로는 돌리는 겁니다.